네, 오늘은 금요일이 온 게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시장, 오늘 그나마 조금 나이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종목을 발굴하는 일이 항상 참 어렵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식명가 MTNW의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한 주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우리 증시,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이슈도 있었고 중국발 경기 둔화 이슈로도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모멘텀 투자 종목 AS를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의견 여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매도를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추세 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강세장의 진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현 시점에서 서둘러서 급히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2650, 2700포인트까지 주가지수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이 종목은 정말로 매도를 하고 싶었어 하는 종목들 골라놓는 작업이 필요할 뿐 오히려 그곳에서 이유와 근거 없이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제 약세장으로 아예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에 밀려서 매도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참아보자.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요일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방송 중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엔 원달러 환율이나 미국의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정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 언저리에서 조정과 안정을 조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 이란의 동결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이란의 동결 자금이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가량 되는데 이 8조 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일시에 환전과 외화 유출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여기서 더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영향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진정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4.3%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2008년 이후로 최고점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과 금리 모두 다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오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추세 상단에서 되돌림, 다시 저점, 추세 상단 되돌림 이러한 과정을 겪는 중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변동성 확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가 저점 구간에 왔을 때 가장 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증시 주변을 살펴봤을 때 좋은 뉴스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흑해 곡물 협정, 그리고 핵 버튼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느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변을 찾아보면 좋을 것 하나 없는 시장인데 데이터들은 조금 더 양호하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고용,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는 마이너스 12였는데 플러스 13.5 수준으로 플러스 전환,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시사와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의 데이터들은 골디락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들은 1,400원 환율 넘어갈 거다.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아주 많이 다 드리워져 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국 오기 전에도 가족분들과 무료 톡방에도 마찬가지로 오전장 굳이 매도를 서두르시기보다는 환율의 움직임들 보면서 오후장에 기회가 오는지 살펴보시고 오히려 저는 월요일 밤 미 증시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동일한 포지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의 시장 흐름 보면 사실 하루 동안의 흐름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저희 수요일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 매도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동일한 포지션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하락장의 시그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 계신 근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급 같은 경우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같이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추세 저점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 되돌림이 나오고, 하지만 추세의 저점은 깨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누차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누적으로 1조 원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다 커버가 그때그때마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해 7월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지켜가야 할 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 저점을 파란 색깔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안내드렸던 이 구간들에서는 필히 저점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보가 되어 있었죠. 그럼 이 저점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국인들의 매수 회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느냐, 그 판단이 필요하겠죠. 화면 통해서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방금 전 보여주셨던 그 화면에 외국인들의 매도와 매수 회복, 매도 이런 것들 보시면요.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 누적 매도 규모를 본다면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2조 원 이상까지 누적되었다가 그러면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3천억.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 진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바닥을 찍을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그 이전 7월과 10월, 5월, 2월 각각 보면 아주 강한 아랫꼬리가 발생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아랫꼬리가 나왔다라는 그 지점과 공통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아랫꼬리와 함께 바닥의 시그널이 지난해 10월 저점부터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란의 동결 자금이 유출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뿐 오히려 진정의 방향성, 지금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뛰고 있다. 장중에 1332원까지 낙폭을 확대했던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본다면 환율도 마찬가지로 진정 방향성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채금리 봐야 될 텐데요.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지금은 금리 인상 기야.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고 단기 금리가 오를 것이고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가팔랐고 장기물은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잠잠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우리를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다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끝났어. 금리 인상이 7월이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오히려 9월 동결, 11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 수 있는 시점에 왜 국채금리가 오르느냐? 국채금리 어떻게 오르고 있을까요? 지금은 단기채는 오르지 않고 있고 장기채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국채에 대한 투자보다는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미국에서 더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행을 더 한다,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수요는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을 뿐 오히려 뭔가 경기 침체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추세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 다시 한번 골디락스에 대한 지표가 우세하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서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반등 가능성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근거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AS도 좀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양식품 저희가 4차례 추천을 해주셔서 모두 50% 이상씩 최고 72%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전략 어떻게 현재 구간에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양식품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그 매수 단가를 이탈했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 쳐져 있는데요. 둘 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했더라도 아래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적인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삼양식품 차트를 통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멘텀 투자를 활용하실 때에도 10분, 100분 이 매수가에 대한 하방 이탈의 요인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기업 개별의 위험도 때문에 펀더멘털 훼손 때문에 조정을 받았느냐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DI-동일이나 S-오일이나 아모그린텍이나 아비코전자 모두 다 시장 위험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후에 수익률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빠르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K전자입니다. MK전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 화면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표시를 해놓았고요. MK전자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본딩 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HBM 후공정 쪽으로 패키징 저온 솔더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더볼에 대한 이야기, MK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있는 공개 방송에서 MK전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5,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7,000원을 넘기는 선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추가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안내를 해주셨는데 방금 차트 보셨지만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해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매수가 15,000원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허반석 위원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여신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MK전자가 궁금하다면 오시고요. 스트롱 롱 포지션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사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늘 방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고요. MK전자 오늘 모멘텀 투자 전략 모멘텀 투자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자세한 이야기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